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태에 심은 건데요. 원래 이 정도 되는 포트에다 심겨져 옵니다. 그러면 용기를 선택하실 때는 이 심겨져 있는 그 포트보다 약간 더 큰 거, 이 정도, 여기 원래 크기에 1cm 넘어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화분은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통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포트 크기에 이 사이가 1cm 이하가 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정도 원래 크기만큼 너무 딱 작은 거를 하시면은 여기 그대로 화분에 끼니까 뿌리가 끼니까 안 좋으니까 약간 더 큰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마땅한 용기가 없으시면 이 뒤에 구멍을 완전히 뚫어서 심으면 통기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뚫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를 이렇게 잡으시고 망치의 이 부분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요 구멍 주위부터 먼저 이렇게 톡톡 치시면은,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살살 치세요. 이렇게 치면은 쉽게 구멍이 뻥 뚫힙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화분을 사면은, 토분을 사면은 깔망을 주거든요. 깔망을 알맞은 크기로 가위로 잘라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깔아서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토분에 심지 않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화분을 선택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넓은 것을 하면은 정말 통기가 잘 안 돼서 뿌리가 썩을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작게 뚫지 마시고 굵게 이렇게 많이 촘촘히 뚫어 주시고, 여기도 그냥 확 뚫어 버리세요. 밑부분도 확 뚫어 가지고 여기도 깔망을 깔고 하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화분 선택할 때도 원래 심겨져 있는 포트보다가 약간 더 큰 걸로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리고 구멍도 많이 뚫어 주시고요.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인데요. 먼저 물 주는 시기를 가늠하기가 좀 모든 분들이 좀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 화분의 요 위쪽이, 이게 플라스틱 화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이 바깥쪽으로 통기가 덜 되고 또 수분이 배출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쪽이 바싹 소리가 나면은 주면은 맞아요. 이렇게 위쪽이 바싹 소리 나면은 아래쪽은 그래도 좀 약간 포실포실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면 딱 맞고. 그런데 이런 토분에 심었을 경우에는 이 위쪽이 보면 너무 이래 바싹 소리는 약간 나지만은 아주 바싹거리지는 않아요. 그 정도 됐을 때 줘야 됩니다. 그리고 표면을 보시면, 표면의 색깔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보시면은 이쪽이 색깔이 더 짙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무거워요. 이렇게 무거우면 아주 수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태에 심었을 경우에는 수분이 마르면 이렇게 가벼워집니다. 그때 무게감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 겉 표면이 색깔이 말랐을 때, 아니면 이게 색깔을 보고 잘 모르시면은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묻혀 보시면은 이게 색깔이 이렇게 짙어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물 줄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접란 재배하는 책을 보니까 물을 너무 말려서 키우면 호접란이 장애를 입어서 회복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싹 말리지 말고 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여기가 완전히 바싹 마르지 않았을 때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토분에 심었을 경우에 그렇고요.
체리도 보시면 원래 심었을 때보다 약간 큰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가에 이렇게 수태를 감싸서 집어넣어서 심었는데 지금 물을 그저껜가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 후인데도 지금 약간 색깔이 검고 이게 만져보면 젖어 있어요. 이 토분의 장점은 수분을 이래 밖으로 빨리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습해 입을 염려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토분을 심었어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도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심었습니다. 이거는 이 체리는 이 안에 수태가 아직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수태를 약간 보강해서 이렇게 심어줬고요. 그리고 황금 호접은 보니까 이 안에 수태가 이렇게 좀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털어내고 심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분이 약간 요보다 약간 작은 데 심어도 되는데 제가 집에 있는 화분이 적당한 게 없어서 이걸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화분이 조금 크지만 밑에 구멍을 확 뚫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그리고 이 화분을 두는 자리도 밑에다 물이 다 빠지면 화분 받침대를 두지 마시고 빼버리고 화분 정리대에다 그냥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 밑으로 공기가 통해서 이렇게 남초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호접란 크기에 맞게 이렇게 작은 데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작은 화분은 이렇게 수분 배출이 빨리 돼요. 그래서 밑에 구멍을 뚫지 않고 그냥 심었습니다. 액비 주는 방법인데요. 처음에 호접란 키울 때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그런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알아봤죠. 그런데 일본에서 호접란을 제일 잘 키우는 유명한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맹물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비료를 주고 키웠는데요. 액비를 주로 하이포넥스를 쓰고 키웠습니다. 1.8리터에 딱 10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4,000배 정도 희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옅어요. 그래서 물 줄 때마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면은 뿌리가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아주 연하게 물 줄 때마다 주시고 이제 좀 깨름직하다 싶으면 한 번씩 맹물에다가 이거 화분채로 한참 동안 담가서 이제 또 거기에 쌓인 소금기를 빼는 식으로 그렇게 키우면 됩니다. 그릇에 물을 뜬 다음에 화분을 넣어서 물을 화분의 반 이상 이렇게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 수태가 바싹 마르면 물을 잘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에다가 물을 조금만 이렇게 부어주시면 물이 빨리 흡수됩니다. 이렇게 두면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촉촉해지면 건지면 됩니다. 10분 정도 담가두면 충분합니다.